현재 유럽 당국의 수출 규제 관련 발표에 일본 당국이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뜻밖의 수출 규제가 다양한 국가에서 일본에 향하고 있는 상황에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유럽 이전의 수출 규제는 최근 중국이 준비하는 수출 규제로 이 역시 초비상이 걸린 바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하는 전자제품이나 부품, 소재 등은 중국의 히토류를 기반으로 수출하게 되는데 중국이 전국인민대회에서 전략물자 수출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죠. 수년 전 센카쿠 열도와의 분쟁 당시에 일본은 한 차례 히토류 수입 금지를 당한 적이 있었고 일본은 그 당시에 백기투항하면서 중국에 항복했지만 이제 또다시 히토류의 공포가 다가온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일본에 방문한 자리에서 모테기 외무상에게 센카쿠는 중국 땅이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중국 당국은 센카쿠 열도에서 2월 1일부터 해경들이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법까지 바꾼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 진짜 심각한 것은 중국이 센카쿠 문제를 히토류까지 엮어서 원투펀치를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자마자 미국이 중국을 막아달라는 제스처를 강력히 취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수출 규제에 쓰라린 맛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국가 전략물자 반출을 우려하는 것은 일본이 한국에 자행한 수출 규제와 똑같은 이유라서 많은 네티즌들은 일본도 그 기분을 느끼게 됐다면서 막무가내로 수출 규제를 자행한 일본 정부가 이제 자신들이 당하는 국면이 연출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럽에서 들고 나온 수출 규제는 훨씬 더 다급한 조치로 일본 장관이 긴급 회견을 갔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일본까지 포함한 수출 규제를 들고 나와서 적지 않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유럽과는 특별한 관계로 생각했고 유럽만큼은 일본을 제외하는 일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버블 경제 시대인 90년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력으로 규모가 큰 나라가 되면서 각종 학회에서는 탈아시아 논의가 이뤄지고 일본은 유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포럼이 열리는 등 서방연합체인 G7 국가로 유럽과 친밀하다고 여긴 일본이 갑작스러운 그들의 조치에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별히 일부 언론에서는 독일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독일은 2차 대전 때부터 일본과 오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동맹국이고 일본은 독일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들려온 뉴스는 뜻밖이었습니다. 독일이 유럽의 백신 수출을 금지하자고 한 것입니다. 독일이 이럴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입김이 가장 강한 나라이기도 하죠. 우선 유럽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백신 공장에 화재가 나는 등 백신 수급이 극도로 불안정해졌습니다. 결국 옌스 스판 독일 보건장관은 유럽에서 생산된 백신이 수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유럽연합 국가들이 먼저 다 맞고 나서 남는 물량을 수출해야 한다며 기존의 판을 완전 뒤엎었습니다. 이는 기존 계약되어 있는 전 세계의 많은 백신 물량도 무시하고 유럽에 묶어두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은 유럽연합 우선주의가 아니며 유럽 내에서 공정한 백신 배분을 위한 것임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최근 일본 마이니치에서 화이자 수입 일자 변경 보고가 나온 것으로 원래는 2021년 6월 말까지 화이자 백신 7천만 도스가 수입되기로 했지만 2021년 연내로 수정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유럽연합에서 화이자 등 주요 백신 회사와 물량을 유럽으로 돌린 게 아니냐는 추측을 합니다. 게다가 독일은 또 하나의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너무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독일은 지금까지 효능을 의심받던 러시아 백신을 대량 수입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독일은 다 뜻이 있었습니다. CNN 등 복수의 미국 외신조차 러시아의 스푸트니크5 백신이 효과가 90% 이상으로 입증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하며 러시아 백신이 세계 3대 백신으로 올라섰다면서 임상에서 그 성능을 훌륭히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랜싯에 따르면 지원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상에서 스푸트니크5의 예방 효과는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모더나, 화이자에 이어서 90% 이상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백신은 전 세계 3개뿐인데 그 중에 러시아 백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대서특필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일조차 백신이 모자라서 러시아 백신 공급을 서두르고 있는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일본은 매우 급박해졌습니다. 화이자만 믿고 있었는데 막상 공급 라인이 막힌 것입니다. 일본의 고노다로 백신 장관은 관련 사안에 대해서 긴급 발표를 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이 가장 크게 동요하는 이유는 현재 일본이 그 어느 나라보다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죄송하게 됐다. 현재 일본의 백신 공급 일정이 모두 불확실해졌다 라면서 안 그래도 백신 공급이 확실하지 않은데 더욱더 꼬여버린 상황이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유럽 라인의 백신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도쿄올림픽 때문이었습니다. 빌 게이츠 역시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는 있는데 다만 핵심은 백신 공급이라면서 일본의 백신 공급만 제대로 이뤄지고 국민들이 면역을 갖게 되면 선수들도 안전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럽 그리고 독일에서 백신을 수출 규제하면서 일본 물량을 가져가 버린다는 소식에 일본은 독일이 백신 국수주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것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고 비판합니다. 한국에 수출 규제하면서 오히려 호통치던 고노다로가 이제 유럽 보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 백신 수출을 막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독일 보건장관이 나와서 백신은 유럽 밖으로 수출하지 말자고 이야기한 것은 언론 플레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백신 공장이 유럽에 있으므로 이미 몇 주 전부터 물량을 통제하고 내보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굳이 유럽 국가 간에 컨센서스를 이뤄서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이미 현장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특히 유럽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생산 공장을 수색해 미국에 나가는 물량도 조사할 정도로 강경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그나마 자체적으로 백신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물론이고 노바백스도 원료만 가져와 한국에서 백신을 뽑아낼 예정입니다. 또한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러시아와의 스푸트니크5 백신까지도 위탁 생산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화이자 백신이 다소 공급이 지연되더라도 성능이 좋은 다른 백신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플랜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1월까지 한국이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애초에 질병관리청에서 전망한 대로 앞으로 점점 다양하고 성능이 좋은 백신이 나올 수 있다고 한 것처럼 노바백스나 러시아 백신 등의 성능이 90% 내외가 되면서 한국의 백신 공급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일본에서도 백신 공급은 한국과 비슷하게는 되더라도 올림픽 기간에는 절대 못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 온다는 7천만 도스의 화이자 백신이 대부분 1순위 유럽, 2순위 미국, 3순위 영국 등으로 세워나가서 백신이 일본에 가기까지는 순위가 상당히 밀려서 연내에 공급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일본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서방연합체와 동일선상에 서 있는 탈아시아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팬데믹의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유럽과 미국 등의 한참 순위가 밀려나가는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이죠. 막대한 자금으로 선계약부터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돈보다 힘의 논리가 작용함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국내의 많은 네티즌들은 결국 일본이 한국과 똑같은 수출 규제를 겪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훌륭하게 국내의 업체들이 극복해낸 것은 물론이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업체들까지 고사하게 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 곳에 비해서 백신의 경우는 반도체와는 달리 극복하기 불가능하고 올 여름까지 반드시 일본에서 접종이 되는 기한이 있기에 유럽의 백신 수출 규제는 일본 입장에서 치명적인 도쿄올림픽을 포기하는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 5월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접종에 들어가 도쿄올림픽 개막이 예정된 7월까지는 16세 이상의 국민 대부분의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5월 전에 도착하기로 한 화이자 7천만 도스와 아스트라제네카 6천만 도스 물량이 크게 구멍나면서 벌써부터 굳이 도쿄올림픽을 하게 된다면 무관중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국가 간의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출 규제, 이제는 일본이 그 부당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23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명이 추가됐다. 24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0시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6명이라고 발표했다. 2명은 해외에서 감염돼 중국으로 들어온 해외 여유입한다. 나머지 4명은 중국 본토 내 감염으로 해룡장성에서 3명, 광둥성에서 1명이 추가됐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누적으로 82,804명이다. 이 가운데 4,632명이 사망했고 77,257명이 퇴원했다. 현재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915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의심 환자 수는 20명, 의학 관찰 중인 밀접 접촉자는 8,362명이다. 확진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는 하루 새 34명이 추가돼 모두 979명이 됐다. 한편 중국 본토 박중화권에서는 홍콩 1,035명, 마카오 45명, 대만 427명 등 총 1,507명의 확진 환자가 보고됐다. 한산한 베이징의 쇼핑몰.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치를 대부분 풀고 경제 정상화를 추진 중이지만 많은 중국인이 여전히 소비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왕타오 UBS 이코노미스트는 23일 차이신 기고문에서 최근 중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중국인들의 소비 회복이 여전히 더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1에서 6일 1,000명을 상대로 진행된 조사에서 61%는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오프라인 상품 구매를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오프라인 오락 소비와 외식을 줄이고 있다는 응답자도 각각 76%, 77%에 달했다. 소비 감소 폭도 상당히 큰 폭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1%가 오프라인 상품 구매를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50% 이상 줄이고 있다고 답했다. 오프라인 오락 소비와 외식을 50% 이상 줄였다는 응답자도 각각 61%에 달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외출 제한 등 봉쇄 조치가 대부분 풀리면서 백화점, 할인마트 등 운영이 정상화됐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중국인들의 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었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소비 심리가 계속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 UBS의 이번 설문에서 조사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54%가 코로나19 이후 수입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소비 심리 위축 현상은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상으로도 뚜렷이 나타났다. 최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3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시장의 예상치인 마이너스 10.0%보다 훨씬 낮은 마이너스 15.8%로 나왔다. 이래서 2월에 마이너스 20.5%의 역극심한 소비 위축 현상이 이어진 것이다. 중경제 살리기 안간 김종처럼 살아나지 않는 소비로 꼴찌. 중국은 과거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수년간 14억 인구의 경제력이 커지며 국내 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80%까지 확대돼 소비 없이는 경제 성장도 어려운 구조가 됐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경제가 마비되더라도 중국이 내수만으로 상당 부분 버틸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실제로는 이마저도 장담하기 힘든 것이다. 17일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정제위 트럭 판매사 원인 후장은 업무에 복귀했지만 구매자들이 거의 없어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 후는 수백만 명의 다른 노동자들처럼 하루하루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고 있다. 그는 차를 사려는 계획을 연기했으며 먹고 노는 데는 거의 돈을 쓰지 않는다면서 언제쯤 상황이 좋아질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을 방문한 후 대부분 공정이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소비자들은 코로나19에 언제 다시 감염될지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 소비 지출은커녕 외출하는 것 자체도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경제 둔화로 인해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소비자들의 지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영국의 경제 연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루이스 호지스 아시아 담당 대표 이코노미스트는 확실하게 빠진 것은 소비라고 말했다. 유럽에서도 중국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탈리아 로마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제재를 완화하고 사업 재개를 허용했지만 거의 불모지 같은 느낌이다. 중국은 소비자들이 외출을 줄이는 대신 전자상거래를 통해 생필품 등을 구입하고 있지만 의류나 음식, 기타 소비재 등의 전체 지출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중국의 일부 도시들은 주민들에게 상품권을 나눠주고 관리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보여주고 있지만 소비는 잘 살아나지 않고 있다. 중국 난징시는 4,500만 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시민들에게 나눠주었고 장시성은 주말을 1에서 2월 5일로 늘렸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당초 중국 경제가 이달부터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 회복 시기도 더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공장들 문을 닫고 8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집에 머물도록 해 소비가 작년 동월 대비 23.7% 급감하고 생산은 같은 기간 13.5% 줄었다. 자동차 판매는 같은 기간 82% 폭락했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당초 6% 안팎으로 관측됐지만 이제는 제로 성장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은 제조업 생산이 80% 정도 회복됐지만 도시 교통과 전력 사용 등을 보면 일상생활은 정상의 65%가량을 회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가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정부 규제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중국 북부 선양에서 가구 제조업을 하는 진모 씨는 코로나19와 실업 공포 때문에 아무도 집을 꾸미거나 가구를 사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나도 차를 새로 구입하고 여행을 가려던 계획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전 세계 차 공장 70% 멈춰섰지만 현대, 기아차 가동률은 최고. 2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총 13개 주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공장 300곳 중 213곳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동을 멈췄다. 가동 비율이 29% 그친 것이다. 조사 대상 자동차 생산국은 미국과 중국, 유럽 등 14개국이다. 세부적으론 GM이 8개국에 보유한 공장 38곳 중 34곳의 가동을 멈췄고 다임러 벤츠는 10개국에서 운영 중인 공장 27곳 중 24곳의 생산을 중단했다. 가동 중단 비율은 각각 89.5%, 88.9%에 달했다. 주요 메이커의 공장 가동 중단 비율을 보면 FCA 85.7%, 르노 85.0%, 포드 82.8%, BMW 81.2%, TSA 76.0%, 혼다 68.2%, 폭스바겐 61.5%, 닛산 60.7%, 테슬라 50%, 토요타 46.3%, 현대, 기아차 35.3%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요 자동차 생산 국가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주요 9개 도시에서 차량 구입 시 추가 보조금 지급, 신에너지차 구매 보조금 및 취득세 면제 정책 2년 연장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자동차 쇼룸, 중고차 주차장, 주유소, 렌트카 업체 등의 1년간 사업세 납부를 면제해주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최대 25,000파운드의 현금을 지급한다. 협회 관계자는 현대, 기아차의 공장 가동 비율이 글로벌 주요 메이커들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며 GM, 포드 등 미국계, 르노, 다임러 등 유럽계 메이커들의 공장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아 공장 가동 비율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도 코로나19로 수출 및 내수가 감소하고 있어 공장 가동률이 메이커에 따라 60에서 95%로 저하된 상태로 각국의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추가 생산량 감소나 공장 라인별 생산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출 한도 유지나 기업 차입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